오늘의 강의 주제 바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건축 그리고 일반 재개발이 무엇인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공공재개발의 장단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재개발,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공공시행자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시행자는 어디다? LH와 SH다. LH와 SH다. 공공재개발 대상지가 되면은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치에 120%를 적용받는다. 이거 매우 중요하지요.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삼정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최대 300%이죠. 이것은 어디다? 국토의 교육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해 있습니다. 최대 300%인데 이 공공재개발 대상지가 되면은 20%, 120%니까 360%를 용적률을 받게 된다. 물론 상향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은 공공이 이제 기부 체납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기부 체납 비율도 일반 재개발이 보통 50에서 75% 대비해서 낮출 예정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낮출 예정이긴 하지만은요. 올라 있는 것에 거기 절반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어쨌든 두 번째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 시의 혜택은 무엇인가? 자, 구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첫 번째가 바로 도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규제를 완화해서 그래서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 체납 완화. 기부 체납 완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업성을 보장. 늘 재개발이 굴러가다 재건축이 굴러가다 깨지는 경우는 이 사업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이런 분담금, 관리처분 시에 분담금이 확정이 되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를 통해서 조합의 수익을 올려준다고 하면은 바로 사업성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100% 보장은 물론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세 번째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융자, 이거 저리로 하게 되죠. 저리로 융자를 하게 되니까 상당 부분 사업성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신속한 인허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걸리던 사업을 그 절반으로 뚝 잘라서 빨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누구에게 이익입니까? 조합원들에게 이익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속한 인허가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데요. 통합 심의를 하죠. 예를 들면은 서울시, 구청, 구의회, 시청, 시의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심의를 실질적으로 통합 심의를 통해서 절반으로 단축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예상보다 많은 이 공공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거의 70개 가까이 되는 것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신청한 것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정비구역, 기존 정비구역이 15곳이고요. 정비 해제구역이 있어요. 해제구역은 16곳. 그리고 신규로 구역도 포함이 되어 있다. 신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기본 계획에 없는데도 바로 재개발의 노후 연한이라든가 조건에 맞춰져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들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공재개발 사업 시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자, 요거를 크게 보면 민간과 공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민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허그 심사를 통해서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조금 아까 사업성 보장이 한 측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분담금에 대한 실제로 지원금이 없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데 공공이 부족분을 대납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중도금
중도금 같은 경우 보통 60%인데 요거는 40%로 낮춰주겠다. 그런 이런 것들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 기간입니다. 이 사업 기간이 최소 10년이 걸리던 것을 어떻게 5년으로 줄여준다. 5년으로 절반으로 뚝 잘라서 줄여준다. 이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속한 인허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조합 설립과 시행인가에 약 40개월 걸리던 것을 18개월, 그 절반 이하로 줄이게 되고 이 사업비, 이주비 이런 동의율, 특히 동의율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진이 설립되는 2분의 1 똑같습니다만은 조합 설립이 4분의 3의 요건, 즉 동의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면은 3분의 2만 돼도 된다. 75%를 67%로 낮추게 되니까 실제로요. 8% 정도야 아닙니다. 1% 자체가 그야말로 전쟁을 치룰 만큼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4분의 3을 3분의 1로 낮춰주면은 빠른 사업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공공재개발 관련법에서 개정 세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 상한의 120%인 36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초과 용적률에 대한 주택 기부 체납 비율은 20에서 50%. 조금 아까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 있는 용적률, 즉 120%로 올랐으니까 그 중에 절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기부 체납 비율로 올라가니까 실제로 기부 체납 비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부 체납 받는 공공임대 일부는 전용. 지금 과거는 60제곱미터, 즉 전용 면적 18평까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즉 25.7평 정도가 되겠는데 30평대도 이제는 공공임대가 공급을 하겠다. 통합심의. 통합심의를 구성해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해버리면은요. 상당히 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절차가 이미 시작 후에 들어온 조합원은 감정평가액보다도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즉 플러스 알파를 해서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보다 같은 조합원이라도 이 사업이 절차가 시작된 후에 들어오면은 그런 조합원들은 비싸게 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절차 시작 전에 들어가면 되죠. 절차 시작 전에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중장기의 투자를 통해서 반값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길 바로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내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은 지역이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같은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지역일지라도 또 같은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일지라도 또 같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반값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주변 지역의 거의 80%, 90%에서 분양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결국은 뭐냐면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을 바탕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바른 길이긴 하지만은 이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이제 아파트를 마련하지 못해서 정말 몸이 달아 있어요. 나는 이제 이번에 놓치면은 영영 내 평생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급히 일들을 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시점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실력이 바탕이 되어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이런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을 하십시오. 똑똑 문을 두드리시게 되면은 좋은 그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떻다? 늦지 않았다.
그러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보게 되면은 용적률을 보면 최대 360%, 120%, 즉 삼정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120%. 자, 여기는 최대 어떻다? 500%까지 주겠다. 500%. 또 사업 기간이 중요하다고 했죠. 사업 기간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해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생략. 실제로 사전 타당성 조사는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즉 50% 이상의 동의와 반대 25% 미만의 반대가 있을 때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역 지정이 바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을 6개월 내로 하겠다. 6개월 내로. 속전속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수권 소위 심의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겠다. 기부 체납 비율이죠. 기부 체납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로 50% 정도인데, 즉 공적 임대 그다음에 공공임대 합쳐서 50% 정도. 50%. 아까 뭐 20% 30%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70%, 즉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을 절반 보십시오. 재건축 지역에는요, 실제 공공임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공공재건축에는 바로 공공임대를 넣겠다. 그리고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를 절반씩 가져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서 많은 그 재건축 단지들이 신청을 했다 철회했죠. 은마도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죠. 해보니 조합원들이 너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공임대가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을 받는다. 또 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기 싫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비해서 메리트가 적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겨가지고 전부 이제 큰 단지들은 거의 취소를 다 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과 일반 재개발을 비교를 해보는데, 자 그렇다면은 서울의 경우 삼정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삼정 일반 주거 지역은 서울의 경우는 250% 용적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조합원이 300가구인 이 재개발 구역에서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면 600가구를 지을 수 있어요. 600가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몇 가구가 분양입니까? 300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분은 155, 임대는 145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재개발, 즉 일반 재개발에서는 전용 18평이 되겠죠. 18평 이하 소형으로만 기부 체납을 받고 있는데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될 때는 총 700가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분 300분, 요거는 변동이 없죠. 왜? 조합원 수가 총 300명이니까 300가구, 일반 분양분 200가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공임대가 몇 가구? 200가구잖아요. 5대 5. 기부 체납 물량이 200가구가 되는 것이죠. 그중에서 공공임대 140가구, 민간임대 60가구 이렇게 됩니다. 자, 공공재개발은 조정면적 85제곱미터 중형주택까지 기부 체납을 받는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의 삼정 일반 주거 지역을 보면은 요건 좀 전에 문자화되어 있는 것을 한마디로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의 차이를 바로 이제 요거는 뭐예요? 일반 분양분 공공임대, 요거는 조합원 일반 분양분 공공임대, 요거는 5대 5로 가져간다. 5대 5로 가져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청한 곳을 구별로 뽑아보게 되면은 공모 신청 현황입니다. 신청 현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고루고루 사실은 동작했는데 여기는 없죠. 여기 없습니다. 예, 중구도 없고요. 여기도 없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물론 강남에는 공공 재개발 형태로 진행되는 곳이 없죠. 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것을 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로 보면은 실제로 여기를 보시면은 바로 많은 것들이 눈에 익은 것들이 공공 재개발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그러면 동대문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전농구고요. 말도 많고 여러 가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도 뉴타운들이 해지된 지역들이 다시 추진을 하고 있고 성북일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많은 지역들이 특히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도 많은 지역들이 공공 재개발에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도 잘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공공 재개발 시행 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장점. 빠른 속도로 공공이 참여함으로 해서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몇 년? 5년에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거주민 보증금의 70%까지 융자를 진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매우 크고 특히 사업성을 보장하고 빠른 속도가 그 무엇보다도 장점이다. 단점을 보게 되면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공이 원하는 방향대로 실제 공공이 키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그 심사를 하는데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없다고 했지만은 허그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분양이 만약에 발생했어, 그러면 그 비용을 공공과 조합원이 어떻게 책임지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사업성 보장도 다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미분양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공공이 끌어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없는 것이 상당히 단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빠른 사업 속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그런 것입니다.